예,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절절한 이유가 나왔습니다. 먼저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. 헤럴드 경제의 단독입니다. 정경심 쓰러지자 검찰이 먼저 119 호출 제안했다, 이런 이야기죠. 검찰에서는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실신 직전에 검찰에 전화를 넘긴 것이다.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. 이 기사를 보면은 지난 23일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습니다. 정 교수의 그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기사는 내용은 그렇고요. 검찰이 조 장관이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됩니다.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나 위중했기 때문에 이 위중한 상황에 대한 조국 장관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데, 지금 검찰이 이런 식의 것들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노사모 대표였던 노혜경 시인의 페이스북 글인데,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상황이 나와요. 검찰의 과잉과 언론의 과도함에 맞서는 미약한 목소리는 퍼뜨려 드리는 수밖에요. 건강한 사람도 지금 같은 지경이 되면 병이 납니다. 몰랐네요. 이런 줄도 모르고 의연하시라고 권한 저는 참 나쁜 사람이네요. 그래도 의연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니, 이렇게 글을 쓰고요.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중 충격으로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팀장에게 아내의 건강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빌미로 주광덕이 탄핵 카드를 내밀고 국회가 또 한바탕 난리다. 정 교수는 일반인으로서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. 쇼를 한다는 작자들이 그의 병력이나 병원 기록을 본다면 놀랄 것이다. 정 교수는 박사 과정을 위한 영국 유학 시절 차량 전복 사고로 머리에 큰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. 그리고 불과 몇 해 전 조국 장관 부친 시아버지께서 긴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오랫동안 의식 없이 투병 생활을 하시던 친부를 잃는 슬픔을 겪었다. 그 바로 몇 개월 후 그에게 하늘이었던 건강하신 어머니와 급작스런 이별을 연달아 감당해야 했다. 그는 큰딸이자 맏며느리다.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희귀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던 그녀는 남편과 의사의 절절한 권고로 마침내 큰 수술을 받았다.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희귀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망까지 각오해야 하는 수술이었다. 그래서 극히 조심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일 수 없는 그런 아내가 지난 50여일 넘게 고통을 받다 쓰러졌는데 남편이 그런 정도의 부탁도 할 수 없는가? 도대체 얼마나 더 미쳐야 되는 세상인가? 조국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참고 또 참고 있을 뿐이다. 아내와 어린 자식까지 말이다. 대략 상황이 나오지요. 정경심 교수는 아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충격이 또 굉장히 심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관에게 그 정도의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건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인륜의 문제가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장관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입니까?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검찰은 또 뭡니까? 검찰은 쓰러진 적이 없다고? 그러면 왜 119를 부르자는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?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